저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뛰는 게 사실은 좋지만은 않아요. 절대 좋지만은 않아. 그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그러니까 원만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좀 풀어줘야지 되는데, 일방적으로 옥죄고 있으니 풍선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냐? 우리들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안받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현실은. 이제 후발주자들에 의한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상승 원인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부동산은 영역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걸 몰라. 우리 남자분들 술 취하면 무슨 본능이 있어요? 술 드시면 귀소 본능이 있잖아. 그래서 잘못해갖고 집에 갔는데 막 옆집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그 기소 본능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판 싸우죠, 그죠? 네, 대판 싸워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강남, 그분의 자식도 강남, 그분의 손자, 손녀도 강남이죠. 다 보통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강남 사는 사람이 갑자기 성수동이 좋아진다고 성수동으로 이사 가진 않아. 용산이 좋아진다고 용산으로 이사 가지 않아요. 그런 걸 영역 본능이라 그래. 특히 아파트는 되게 세요, 이게. 1, 2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특히 종교 있으신 분들은 더 못 움직여. 학군보다 중요한 게 종교이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정도 하면요, 아유, 교회 못 떠나. 교회 바깥으로 잘 못 떠나요. 예를 들면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묻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하든가 이 영역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은평구에 사는 거야. 은평구에 살아요. 아니면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 강남에. 자, 그럼 강남에 들어가고 싶으면 돈이 많으면 강남에 떡 입성을 하면 되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강남 주변을 보죠. 서초 어차피 못 들어가고 송파를 봐. 자, 강남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남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성남 잘 안 가. 뭐 분당까지는 어떻게 인정을 하지만, 근데 요즘은 분당도 안 갈라 그래. 절대 안 갈라 그러죠. 어디 갈라 그래요? 강남 못 들어가면 자양동이라든가 광진구 일단 어슬렁거려. 이쪽 쳐다보는 거야. 그죠? 옥수동도 있는데 옥수동 너무 비싸다 보니까 광진구에서 광남초중고등학교 있는 쪽 원체 비싸고, 그쪽은 그죠? 원체 비싸잖아요. 그쪽은 원체 비싸다 보니까 자양동이랑 광진구에서 남부터미널이 어디였죠? 동서울터미널로 좌측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이런 지역들을. 안 되면 이제 어디 봐요? 강동구 보는 거야. 강동구. 이런 게 영역 본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강남 못 들어가니까 그냥 넓은 데서 살자. 갑자기 남양주 50평대 가고 용인 50, 이런 데 안 간다라는 거죠, 절대. 이런 데 안 가요. 강남에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평촌에 학군이 좋으니까 평촌으로 간다. 이런 거 절대 안 해. 평촌은 어떻게 주변에서 오는 지역이야. 주변에서. 아무리 안 되면 강남에서 못 배우면요, 광남 초중고등학교에 전월세라도 살던지, 만약에, 아니면 강동구에 어디에 고덕동, 명일동이라도 가는 거야, 그냥. 교육시키려면. 이 영역 본능 안에서 사람들이 잘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도 계속 놓친 게, 그냥 외곽에 집 때려 놓으면 이 영역 본능이라는 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 지역 들어가서 살 걸로 생각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3, 4인 가구, 4, 5인 가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녀들을 끼고 있고, 그 자녀들이 자녀들이 교육에 눈을 뜨는 순간 부모들은 정말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럼 대표님,
강남의 나홀로동 같은 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들이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잖아 지금 다. 그죠? 자, 또 하나는 신축을 놓친 수요들이 주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신축을 놓친 수요들이. 신축이 좋다는 거 이제 누구나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축이 계속해서 비싸질까요? 안 비싸질까요? 지금처럼이라면 점점 비싸지겠지. 점점. 자,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마포, 레미안, 푸르지고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 세 가지를 제가 세 개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마포, 레미안, 공덕 3차, 신촌 그랑자입니다. 마포 레미안은 201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공동 레미안은 2004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랑자에는 2022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 개 다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봐봐요. 자, 마레프가요. 파란색은 2016년도 시세예요. 빨간색은 2017년도 시세. 녹색은 현재 시세입니다. 마레프가 2016년도에 8억. 전세 끼고 2억 투자. 그리고 2017년도에 10억. 전세 끼고 3억 투자. 지금 15억이죠. 전세 끼고 6, 7억 정도, 6억, 7억 정도 투자돼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 3배가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하던, 8억 하던 거, 10억 하던 거, 15억. 자, 공동 레미안 3차. 6억, 7억, 17억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이게 계속 얘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새 아파트가 뛰면 신축이 확 같이, 그러니까 구축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같이 뛰었어요. 맞죠? 근데 최근 3, 4년 전에는 마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포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뭐 청량리도 마찬가지지만. 자, 청량리도 보면 답신 뉴타운만 비싸고 주변은 되게 싸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새 아파트만 뛰는구나. 과거처럼 새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기존의 아파트가 같이 뛰는 시장은 끝났고, 새 아파트 위주로만 가격이 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3, 4년 정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데 자, 8억 할 때 얘는 6억 했으니까 2억밖에 차이 안 났어요. 넘어갔으면 됐어, 그냥 바로. 그렇죠? 여차 저차해서 못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얘가 2억이 뛸 때는 얘가 이제 1억밖에 안 뛰어요.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지. 새 아파트가 훨씬 많이 뛰고 기존 아파트는 생각보다 좀 덜 뛰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얘가 확 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뛰니까 새 아파트를 놓친 수요자들이 이제 얘는 절대 넘사벽이 돼버렸지, 이제. 그러니까 준신축이라든가 구축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마찬가지예요. 자, 마레프가 새 아파트예요? 준신축이에요? 이제 준신축이 돼버린 거야, 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는 뭐예요? 그랑자이. 제 15억, 얘 17억. 지금 호가는 18억까지 불러요. 30평대 기준으로. 오르는 폭은 신촌 그랑자이는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신촌 그랑자이에 비해서 마레프가 훨씬 더 비쌌어. 2017년도에 얘 9억, 제 10억. 분양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입주가 다 입주가 아직 2년이나 남았죠. 근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시세가 완전히.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 시장들에 의해서 시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상반기에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기다려보자 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계속 뛰고,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가자! 라고 해서 달려드는 수요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나도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로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반 분양 나오는 것들이 봐봐요. 단지 하나에 끼케야 100세대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3000세대면 뭐 할 거야? 일반 분양 120세대인데.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작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세대도 안 나오는 단지들 되게 많죠? 80세대, 70세대 나오는 단지들 되게 많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현실 자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 기다리다 지친.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후발주자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해서 신축 아파트를 견인하다 보니 후발주자들에 의한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지금 신구축, 준신축 할 것도 없이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가격도 뭐 가격이지만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이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뛰는 게 사실은 좋지만은 않아요. 절대 좋지만은 않아.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든지 좀 정화를 시키고 그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서, 그러니까 원만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좀 풀어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옥죄고 있으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풍선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냐? 우리들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멍청이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젊은 애들 돈 없으니까 집 못 산다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거라고.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유튜브 보면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야. 5, 60대들이 집 다 갖고 있지 3, 40대가 누가 집 갖고 있냐? 야, 3, 40대들이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틀린 얘기는 아니야. 놓치고 있는 게 있어. 5,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 다주택자들, 아니면 1주택자든 2주택자든, 그분들이 뭐 무연고야?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아파트 4채 물려줬다고 생각해봐. 저 몇 주택자예요? 4주택자야? 그럼 제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 주택을 가지고, 뭐 정신 나간 애들이면 다 팔아서 또 뭐 더 흥청망청 쓰겠지만, 멍청이가 아니라면 알 거 아니야, 이제. 그 집 팔아서 또 집 사고 또 투자하는 거야. 그 자녀들이 부모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의 세습. 이게 양극화야. 이게 양극화야. 미안하지만 이 세상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상, 중, 하. 하락론자들은 이 서민이라 그럴게요. 서민층, 뭐 중산층, 상류층,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서민계층에 있는 사람들 집을 못 사니까 이 사람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왜? 얘네 무너질 거라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상류층 10%, 부의 90%를 갖고 있어. 무너질 수, 이 사람들이 부의 90%를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야. 상류층 10%가 서울 부동산의 90%를 갖고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며. 네. 망해도 3년은 간다며. 이 사람들이 70%인데 70%가요. 부동산의 10% 보유하고 있어요. 누가 망할 확률이 높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집을 자산을 형성해서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그러니까 달콤한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위안받는 얘기들만 해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위안받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현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집 있죠? 집 있으실 거 아니야? 한두 채씩.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사회에 다 기부하실 분 없잖아. 애들 줄 거 아니에요? 애들 거야 그냥 다. 그럼 걔네들은 또 그거 갖고 굴리겠지 또.